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의 지지율이 말이죠. 이 밑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연속해서 2주째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사면이 2030층을 중심으로 해서 불을 질렀고요. 그리고 주식 지금 대주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 이거는 4050 세대를 자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째로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최저치를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갱신하고 있다. 이 보도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같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좀 마침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호남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지역을 보면 호남에서 많이 빠지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모조리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 인천 측에서도 대대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제 내주쯤은 올라가겠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내주가 되면 더 빠질 확률이 크다. 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일본하고 정상회담은 그 본전 정도는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미국하고 정상회담은 본전을 건지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계속 빠지면요, 결국 이제 10월 초선이면 추석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9월 26일 날 미국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결국은 9월로 넘어가면 계속 빠질 확률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요, 지금 모든 악법, 그러니까 이제 우연성도 있고 독소장도 너무 많고, 그 악법인 이 법들이요, 모조리 전부 다 강행 통과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법 시행 과정에서 민심이 또 민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민심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오로지 지금 이재명 정부는 누구만 보고 정치합니까?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심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 측에서도 개딸들만을 지금 집중적으로 의식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중도층도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부 약한 고리인 이 보수층에서마저도 다시 등을 돌리는, 그러니까 전 지역, 거의 전 연령층,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이 팍팍 빠지는 거예요. 한동안 즐거움을 가졌었지만은 항상 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조국 사면, 윤명 사면, 요게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오로지 개딸들만 의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과 그다음에 2030 세대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 엄중한 민심의 분노를 이재명 정부는 무섭게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는, 그러면 말이죠, 가짜뉴스다, 허위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감점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광화문에서, 그리고 서울역에서 8.15 광복절, 서울역에서 있었던 8.15 광복절에는 수도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다 모여달라. 이게 이제 대국본과 전광훈 목사님의 주장이었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지금 이제 주최적으로 보면 서울역에는 무려 10만 명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광화문 행사, 16일 날이죠. 이 광화문 행사는 또 한 100만 명이 넘게 왔다. 또 일각에서는 또 1000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100만 명이 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이거를 보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제대로 된 사진을 레거시미디에서 아예 다루질 않아. 그래도 다루더라도 한 줄밖에 안 다뤄요. 이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사진 하나를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께 자료화면으로 보내드린 것은 제가 제 지인들한테 받은 사진을 이렇게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보수, 조그마한 이 보수 매체들에서 요 사진, 항공 사진을 찍은 거 아주 멋있게 드론으로 찍었겠죠. 요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뉴델리라든가,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 데서는 지금 사진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번 그 광화문 행사든 서울역 행사든 간에 항상 공통점인 것은 윤 어게인, 윤은 아무 죄가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불법으로 집권했다. 예, 자 그래서 윤 어게인, 이재명은 내려와라. 이게 기본적인 요구와 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하고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건데, 이 이제 이 집회에 나오는 그 인물들, 집회에 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그 외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이제 연소한 층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이 시니어 층에서 지금은 거기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요,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의 분노는 탄핵과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조국과 윤명의 사면에 따른 그다음에 대주주 이 기준을 갖다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데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제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함성을 통해서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이 컨셉이 그동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많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이 국민 저항권이 지금 이제 이 전광훈 목사님은 이제 조심해요. 이 얘기를 잘못 쓰면 또 걸려들어. 이것 때문에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를 선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압수수색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의 입에서는 국민 저항권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집회에 참석한 우리 우파 시민들은 국민 저항권을 불살르자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말이죠, 이 한동훈이를 우리 우파 안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얼씬도 못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열차게 잡아야 돼요. 절대로 한번 이 배신자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 국민의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요. 딱 경계선을 쳐야 됩니다. 방탄막. 예. 자,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이런 인간은 아예 변호사나 해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변호사, 이런 인간한테 누가 가겠습니까? 변호사, 지금 내가 자문 받으러. 예,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누가 잡느냐? 여권이 잡겠다. 지금 그래서 공수처가 칼을 뺐습니다. 다행히 공수처가 칼을 뺐는데,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한동훈님만을 잡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내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선 조성훈이 이게 박지원이하고 XX 이 관계다, 이런 의혹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조성훈이가 고발한 고발사주 의혹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세 사법정의무소속 실행위원회죠. 예, 사세. 요 단체, 이건 좌파 전문 고발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세행에서 고발했어요. 자, 조성훈이는 지난 3월에 고발을 했고, 그리고 사세행에서는 지난 7월 31일 날 고발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에서는 이거를 바로 형사 2부에 전격적으로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속도화되는 거죠, 속도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한동훈이가 배신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런 인간들은 제대로 수사를 좀 해라. 이게 이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일사불란한 희망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 내외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공수처하고, 그다음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고발 사건 2개를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조성은이는요, 직권남용과 의정, 증거인멸,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거 개입, 검찰의 선거 개입, 요거를 좀 이렇게, 철저하게 캐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사생에서 고발한 내용은 7월 31일, 이거는요, 직권남용, 그 다음에 모해, 의중, 방조, 허위 증언 유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에 검찰이 개입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큰 틀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숲과 나무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한동훈과 윤 대통령 내외 수사를 지금 여권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어차피 공수처는 이 계엄 때부터 완전히 비진당에 넘어갔다라고 봐도 과할 정도로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정청래를 의시해서 일제히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검찰을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의 청으로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기소청, 하나는 수사청. 예. 그러니까 하나는 법무부에 두고, 하나는 행안부로 두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총리실에다가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이런 아주 천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검찰청을 해체하는 명분으로 여권은 요 한동훈 그리고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자, 이게 큰 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석 때 내려갈 때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들을 수 있게끔 검찰개혁이 끝났습니다. 들을 수 있게끔 아주 전광석화, 돌격제 같이 밀어붙이겠다 했잖아요. 요 타임 스케줄하고 공수처가 이렇게 빠르게 수사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요 인간은 이 공수처가 이걸 수사한다? 이렇게 하니까요.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내 수사에? 야, 내 수사하려면 법원을 수사해.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수사라는 것은 법원에서도 유죄로 나오잖아요.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조국도 유죄받았고, 윤명희도 다 유죄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황운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고법에서부터 뒤집어졌어요. 왜? 고법과 대법이 좌파 판사거든. 그러니까 무죄를 때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여권에서 이거 정치 기소를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반, 그리고 정치적 독립의 위반, 그리고 정치의 노골적인 개입, 그리고 검찰의 검찰권, 직권 남용 이런 걸로 몰아서 검찰청을 갖다가 이 해산하는 두 개로 분리시키는 요 기제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속도를 내는 겁니다. 순수하게 한동훈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 내외만 잡겠다라고 하는 범죄학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여권에 정말 밑밥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한동훈이하고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중앙지검으로 있을 때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이 정치검찰이 말이죠. 정치기소, 조작기소 그 바람에 조국이가 희생당한 거 아니냐. 요 결론을 만들어 주려고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의혹의 상당 부분이 되고 있고 이게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우파 법조에서 나오는 비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주의 광화문 집회에서는 이 조국이 지금 2019년도 지금 광화문 집회의 원조는요 조국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광화문 집회가 바로 이런 조국인 이런 인간 때문에 더 앞으로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연휴 때 있었던 광화문과 서울역 중심의 우리 우파 시민단체의 이런 집회 지금 확산되는 추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저항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승전. 이러면서 또다시 검찰을 두 개로 나누는 것도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지금 우파 법조계에 파다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도돌이표로 흙탕물을 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우선 도표를 통해서 말이죠. 요 지금 지지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6월 두 번째 주 취임 이후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7월 다섯 번째 주에 31.4,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38.2, 그리고 두 번째 주에 44.5. 그래서 연속 이 두 주에 걸쳐서 급속도로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 무려 13%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긍정평가는 63.3에서 연속 2주 내리막길 최저치 51.1. 그러니까 취임 이후 최저. 긍정평가도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 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정당 지지율도 46.4에서 39.9로 축쭉 빠지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은 30.3에서 36.7로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재명 이 민주당의 그리고 지지율 잠깐만요. 자, 이걸 보시면은요. 직무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금 46에서 41로 빠졌잖아요. 자, 그리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모았어요. 요거는 이제 크게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긍정평가. 이거 7월 둘째 주에서
7월 내내 63, 4%를 유지가 됐잖아요. 부정도 30에서 31로 유지가 됐는데 44로 껑충 뛰는 겁니다. 껑충. 예. 자, 이거 이제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 거죠. 54.5에서 39.9로 5%나 쭉 빠져. 그리고 국민의힘은 27에서 36으로 9%나 또 펄쩍 뛰어. 이게 이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율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자, 인천 경기에서 11%나 빠졌고요. 자영업자 중에서 9.3%나 빠졌어요. 자영업자가 빠지게 된 것은 소비 쿠폰을 써봤는데 이제 약발이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대에서 9.1%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청 지지층 40대 수도 7.0이 빠지고 50대도 6.8이 빠졌어요. 중도층도 6.6이 빠지고 충청도에서 6.4, 서울에서 6.2가 빠졌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민주당 하락은 이재명 하락하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지역과 인천 경기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 경우는 이제 전당대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특사 비판에 대한 공세,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그 다음에 국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지지층 상승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계속. 그래서 조국이는 말이죠.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뻔뻔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특별 사면이 22%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국 이런 인간 말이죠. 내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선거에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심판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그야말로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한동훈이는요. 뭐라고 했겠느냐? 조국 수사 과정에서 내가 수사 대상이라면 정작 수사할 대상은 1심부터 3심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다. 예, 법원이다. 그러니까 내 수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정당한 거잖아. 근데 왜 정치적으로 조국 멸문지하려고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나를 고발까지 하느냐? 고발한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지금 맞장을 띄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국이가 말이죠. 공식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이 대통령의 윤석열 내란 중심으로 해서 정치 복귀를 하고 내년 선거에서 지금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야, 빤뻔스럽기가 참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자, 그래서 지금 6명을 사세행, 그러니까 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7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윤 대통령,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 3명, 그럼 5명이잖아요. 여기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이렇게 해서 6명을 고발했어요. 이 고발이 직권남용, 모해의중 방조, 허위증언 유도, 예, 정치적 개입. 그래서 이제 최성해 총장한테 말하면 이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했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줬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고발 취지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상당한 또 논란을 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집회 관련,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 광화문인데 16일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빽빽하죠? 예, 빽빽해.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100만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화문이 동아면세점이고 말이죠. 이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꽉 입조의 여지가 없어요. 또 요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좀 보십시오. 예, 요거 저 경복궁까지 꽉 찼죠? 예, 이거 보시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게 100만이 넘게 지금 모였다. 자, 이래서 말이죠. 이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걸 보시면, 여기에 이제 촛불행동은 말이죠. 촛불행동도 집회를 가졌어요. 촛불행동도 집회를 가졌지만, 여기는 불과 500명밖에 안 모였다는 겁니다. 500명. 야, 이거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우리 우파 집회가 대단히 성공했다. 자, 그래서 100만 명 모였는데 현장에서는 이재명 퇴진, 국민저항 개시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는요, 나는 성경에 미쳐 살았고 역사에 미쳐 살았다.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미국이 38선을 그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산까지 먹혔을 것이다. 해방은 청산리 전투가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 덕분에 공짜로 얻은 것이다. 메가더 장군이 주한미군을 파견해서 일본군 34만 명을 무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식민지가 됐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권으로 대한민국을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경제를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경수 3사 구국 동지회장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해치하려는 범죄 정치 세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북방송 철거, 전작권 환수, 언론 왜곡은 모두 제2의 베트남화를 향한 수순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 저항권뿐이다. 그리고요, 청년 세대 참여도 엄청났어요. 자, 그래서 서국일 청년 대표는요, 언론을 믿고 살던 내가 진실을 마주한 순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전날 동대문에서 서울역까지 청년들과 행진했고 오늘은 광화문에 섰다. 이재명 여권이 퇴진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요, 이강산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도요, 연방제를 주장하며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친북 성향의 이재명 정권은 이제 기독교까지 탄압하려 든다. 자유통일당은 여의도에서 다윗처럼 이 위기를 맞서 싸울 유일한 정당이다. 그리고 헌법학자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는요, 국가가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을 경우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저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리, 국민 저항권이다. 국민 저항권은 성문헌법에 없어도 하늘이 부여한 권리이기에 미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전 세계에 통용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남은 무기는 국민 저항권일 뿐이다. 예,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번 집회를 가지고 국민 저항권 실현의 시발점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되살릴 국민의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예, 충돌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가졌고요. 대국분에서는 광화문 100만 결집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때보다도 더 큰 분노가 이런 민심이 결국 광화문으로 다 모여들고 있고 조국과 윤양의 사면으로 국민 절반을 개, 돼지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폭거다. 그래서 광화문은 촛불에 밀린 적이 없고 이것이 진짜 민심이다. 무시하면 천만 함성이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명을 대국부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국부는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문수 후보는요, 이 광화문 집회에 친필 편지를 보냈어요. 친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월 15일, 16일 광화문 국민대회 불참한 대신에 친필 편지로 애국 시민들에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예, 그러면서요, 광화문 애국 시민 여망에 힘입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이 광화문 대회에 보낸 편지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 친필 편지인데요.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 오늘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 시민께 직접 인사드리고자 했으나 무도한 이재명 독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해서 부득이하게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광화문에 함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의 여망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속히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이 편지를 직접 대동했고요. 사회자 손상대 유튜브 연합회 공동대표도 김 후보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김문수 후보는 2019년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을 계속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보수 진영 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말이죠. Make Korea Great Again. 그리고 윤 Again. 여기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이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